반갑습니다. 7원고 3학년 학생 여러분. 벌써 제 영상이 6번째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2학년도 지금 찍어 올리고 있고, 1학년도 지금 찍어 올리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일주일에 이 컨텐츠 제작을 5번 하고 있어요. 5번. 지금 3학년 2번 하고 있고, 2학년 2번, 1학년 1번.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PPT 만들랴, 수업 준비하랴, 문제 풀이하기 전에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선생님도. 이래저래 정신이 없지만,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3강에 들어왔지, 세포막과 효소. 요 단원도 이전 단원에는 세포막 단원 하나, 효소막 단원 하나에서 나눠져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3강의 덩치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회 촬영본을 올리려고 했는데 2회가 아니고 한 3회, 4회 정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를 한번 시간대를 한번 보고 애들이 50분 넘어가니까 안 듣더라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야 듣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르게 정리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할 텐데 이 영상이 이 3강에 해당하는 영상이 3회, 4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32페이지 세포막과 효소. 일단 오늘은 이론 정리를 세포막에 해당하는 것만 정리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같이 할 거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효소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32페이지. 일단 세포막을 먼저 보겠지, 그지? 세포막과 효소 중에 오늘은 세포막. 세포막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기능들도 많이 나와 있고 구조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와 있고 투과성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세포막의 구조에 해당하는 문제가 따로 어렵게 등장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세포막에서의 문제들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촉진 확산, 단순 확산, 능동 수송, 삼투가 제일 잘 나와요. 삼투, 그 다음에 세포 외배출, 내흡수 이런 부분을 구별하는 것과 어떤 실험에서의 문제풀이를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게 주를 이루기 때문에 세포막에 대한 설명은 좀 간단하고 빠르게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 하면 세포막의 특성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특성을 하나하나씩 그냥 정리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동그라미는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세포질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한다. 밖을 싸고 있으니까 당연한 기능이겠지, 그지?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세포와 세포 외부 환경 사이의 물질 출입을 선택적으로 조절한다. 선택적 투과성이다. 사실 이제 생물이긴 하지만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필요하지 않아. 사람도 아니고, 그지? 세포가 이렇게 어떻게 선택한다라는 걸로 이제 적혀 있는데 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33페이지에 보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어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며 이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지? 그래서 이 선택적 투과성에 해당하는 거는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이 크기가 작고 비극성인 물질. 비극성인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층을 그대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치? 인지질 이중층을 쉽게 통과한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한다라는 것은 단순 확산의 형태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이 크기가 큰 분자나 이온과 같이 극성인 물질, 자, 크기가 크거나 극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통과하기 어려워서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는 뒤에서도 배우겠지만서도 촉진 확산이랑 능동 수송 배울 겁니다. 능동 수송의 형태로 이동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포막의 두 번째는 구조에 대한 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중간중간에 끼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32페이지로 돌아오면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세포막에 해당하는 그림이 나와 있지요, 그지? 인지질이 이중층이라고 하는 거는 1학년 때 나온 배운 것 같아, 그지? 인지질은 노래 생겼어. 우리 지질 했었지, 앞에서도. 항상 그림 그릴 때마다 힘듭니다. 이 정도만 하고 그려볼까? 지금 얘가 인지질이잖아, 그치? 인지질이야. 인지질을 따로 떼가지고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쪽에도 따로 떼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그치? 이쪽에 동그란 부분이 머리입니다, 머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을 꼬리라고 해요, 꼬리. 근데 머리의 특성이 뭐냐면, 물과 친합니다. 물과 친해. 그래서 뭐다? 친수성입니다. 꼬리 부분은 물과 친하지 않아요.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소수성. 배쳐간다. 소수성.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봐도 왜 근데 얘가 인지질이라면 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질인데 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인지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인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쪽에 머리에 들어있습니다. 인은 머리에. 이것도 이제 좀 같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꼬리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 지방산입니다. 지방산. 근데 인지질을 내가 여기서 이제 대충 그냥 일자로 이렇게 그랬는데 얘는 하나는 곱게 펴져 있고 하나는 구부러져 있죠. 그지? 근데 지방산인데 우리가 지방산도 종류를 두 가지 알고 있습니다.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 직선으로 된 얘는 뭐냐면 뭐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지방산이 탄소 간의 결합이 확대해 있는데 단일 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자로 곱게 펴져요. 근데 탄소와 탄소 간에 이중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옆으로 좀 휘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이중결합이 여기에서 한 번 일어났다는 거잖아. 그죠? 얘는 이중결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몇 번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많이 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휠 수도 있어요. 얘가 뭐냐면 포화지방산입니다. 얘가 뭐냐면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이렇게 너 이제 인지질의 구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배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세포막의 구조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껴져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잘 보세요. 환경적인 걸로 한번 볼게요. 이 위쪽은 인지질 머리가 있잖아,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부분도 인지질 머리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사이 공간은 뭐야? 환경 자체가 소수성 환경이겠지. 바깥쪽은 뭐야? 친수성 환경. 이 바깥쪽도 뭐야? 친수성 환경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크게 그린 게 이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러면 이 단백질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나누고 얘도 이렇게 나누고 얘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머리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이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도 친수성 아미노산이 됩니다. 친수성이고 얘도 뭐다? 얘는 소수성, 얘는 친수성. 얘도 친. 이렇게도 이제 단백질도 그 환경에 따라서 접해 있는 거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와 같이 그 세포막 하나가 인지질 이중층인 거예요. 그럼 세포를 내가 이렇게 그렸으면 얘를 확대하면 이제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 하나가 이제 막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막 두 개짜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핵막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핵막이 이렇게 두 개인데 여기를 확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여기라고 생각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쭉 인지질 이중층이 나야 되고 얘도 인지질 이중층은 얘도 막이고 얘도 막인 거야, 그지? 얘가 핵이라고 치면 핵막은 이중막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안쪽으로 있으니까 내막이 되겠고 얘는 외막이 되겠고 인지질 이중층이 두 개 깔려 있는 게 막이 두 개다. 하나 깔려 있으면 막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 방금 지웠지만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은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깔려 있을 거고, 그렇지? 엽록체도 이중막이니까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 막에는 구성 물질이 인지질과 단백질인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동성을 들고 있습니다. 이동을 할 수 있다. 유동성을 들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유동성은 이 둘 중에 누가 들고 있냐면 인지질이 들고 있어요. 얘는 유동성이 있는데 얘는 유동성이
없어. 얘는 유동성이 없지만서도 이동할 수 있어. 왜냐면 인지질이 이동하면서 따라 이동하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 그러면 인지질은 자 이렇게 잡았으면 이 위쪽이 머리라고 생각을 하자. 보이나? 이쪽이 머리라고 생각하면 얘는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 그럼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는 좌우로 이렇게 서로 간에 위치를 교환할 수도 있고 상하 간의 위치를 교환할 수도 있어. 뭐가 잘 일어나겠어? 방금 첫 번째 전자에 말했던 좌우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의 위쪽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끼리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것과 얘네들끼리 이렇게 교환은 잘 일어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교환하는 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겠어요? 친수성 머리가 소수성 환경을 거쳐갖고 다시 친수성 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 성질이 다르잖아.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대학에서 가면 배우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플립플롭이라고 합니다. 그 플립플롭은 어떠한 효소 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써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플립페이스라는 거에 의해서 아주 간혹 일어나지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안 일어나진 않지만 잘 일어나는 것은 뭐다? 바깥쪽 이렇게 한 줄로 깔려 있는 요것들과 요것들끼리 이렇게 잘 일어날 수 있다. 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껴져 있는 이 구조 안에서 안쪽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이 안에 4개의 고리 구조, 스테로이드지. 스테로이드 중에 막에 많은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도 존재합니다. 콜레스테롤도 존재를 하고 그쪽에 보면 탄수화물도 막 단백질 머리에 이제 막 여기 막 단백질에 탄수화물도 막 걸려있지 그죠? 탄수화물들도 막 달려있어. 탄수화물 있고 단백질 있고 지방 있고 다 있는 거야 사실. 근데 주 구성 요소는 뭐냐면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그러면 만약에 아니고 그러면 개수로 내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개수로 보면 인지질이 많겠지. 단백질은 개수는 적은 거야. 그러면 구성 비율로 보면 누가 많냐면 단백질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대부분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수는 인지질이 많지만 구성 비율은 단백질이 많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콜레스테롤도 아주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이 있음으로 해서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여기까지는 해야 되나? 이 콜레스테롤과 인지질 이 꼬리 간의 결합력이 강하면 유동성은 떨어집니다. 좌우로 이동하려는데 얘네들이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콜레스테롤과 인지질의 이제 꼬리 부분과의 결합력으로 생각하면 결합이 잘 일어날수록 유동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로 옛날에는 또 많이 얘기했어요. 얘가 존재함으로 해갖고 인지질과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잖아. 멀어지면 또 서로 유동성이 또 증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유동성이 증가를 하고 결합력이 작을수록 콜레스테롤과 그 인지질 꼬리 부분, 그지? 꼬리 부분과의 결합력이 또 작을수록 유동성은 증가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막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이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과학 돋보기에 나와 있는 막 단백질의 기능. 그러면 막 단백질은 뭐냐면 얘들 단백질인데 막이 껴져 있잖아. 그걸 다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보면 막 단백질의 기능에서 총 4가지가 나오지요. 단백질의 기능. 4가지에 해당하는 건 뭐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 4가지에 해당하는 거는 그래도 제목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포를 인식한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질을 수송한다. 물질 수송. 물질 수송은 방금 이쪽에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수송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신호 전달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효소에 작용한다. 단백질성 효소의 역할들도 막 단백질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가지고 또 나와있지, 그죠? 근데 이쪽에서 이 선택적 투과성은 기능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반투과성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4번째. 반투과성. 이 반투과성이라는 말과 전투과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앞에서 세포막과 세포벽을 설명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반투과성과 전투과성이 있는데 이 반투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액을 구성하는 용질과 용매 중에서 얘는 반 하나만 통과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매와 용질 중에서 얘는 용매만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거고, 얘는 용매도 통과하고 용질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포막은 반투과성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세포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는 얘기 안 했죠. 용질도 통과할 수 있어. 근데 주로 뭘 통과하냐면 용매를 주로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투과성 막의 성질을 들고 있지만 반투과성 막은 아니다. 주로가 참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그죠? 어쨌든 반투과성 막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용질도 통과할 수 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의 구멍보다 크기가 작은 용매나 용질은 통과할 수 있지만 크기가 큰 물질은 통과할 수 없는 막이다. 용매는 주로 통과하지만 작은 용질 일부가 통과할 수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포막이 반투과성이냐 전투과성이냐 말하라고 하면 반투과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부 용질과도 통과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이제 실험할 때는 이 반투과성 막을 썼다라고 하면 뭐야? 내가 실험을 통해서 반투과성, 여기 나와 있지만 셀로판 막을 좀 많이 처리를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얘는 용질 말고 용매만 통과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포막의 투과성 지금 33페이지 가로 2번의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반투과성 막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낸다라고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요, 그지?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선택적 투과성이 일어난다. 물질의 종류와 특성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이 이렇게 선택적 투과성도 일어난다. 해가지고 이제 세포막에 해당하는 거는 이 정도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자주 나오는 거, 우리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가장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자. 이쪽에서는 우리가 가장 처음 나오는 게 확산이 먼저 나오죠, 그지? 확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상투 나오고, 그 다음에 능동 수송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포 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순서를 좀 달리 할게요. 첫 번째를 뭘 할 거냐면 확산을 할 거고요. 두 번째를 능동 수송하겠습니다. 세 번째를 세포 내 흡수, 세포 외 배출 하고 이제 3투를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3투가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고 단독적인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또 왜 먼저 설명하냐면 얘네들은 서로 비교하는 문제들이 서로 간에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 따로 3투 따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확산 한번 볼게요. 확산의 특징 해가지고 뭐 쭉쭉쭉 나와 있는데 확산은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한 번씩은 배웠을 것 같아요.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맑은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잉크에 해당하는 아주 고농도에 해당하는 게 물에서 싹 퍼지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 배울 때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액체와 기체이다. 뭐 이런 것들 아마 한 번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확산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여기에 빨간 잉크를 하나 떨어뜨렸어. 이게 퍼지잖아, 그죠? 그럼 잉크를 떨어뜨리는 그 순간은 여기에 그 지점이 아주 고농도지. 그 물에 퍼진다라고 하는 건 뭐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런 것들이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뭐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물질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용매와 용질 중에 용질이 이동한다. 그냥 물질이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는 에너지를 쓰느냐? 쓰지 않습니다. 왜? 아주 자연적인 현상인 거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억지로 에너지를 써갖고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원에서도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야? 나트륨 칼륨 펌프 HB를 쓴다라고 했었지. 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 자체를 이동시켜줬잖아. 그지? 바깥에 많은 나트륨을 바깥에 신경세포에서 바깥에는 나트륨 많다고 그랬다, 그죠? 안에 나트륨이 작다라고 그랬어.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은 세포막 안에서 바깥으로 작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계속 나트륨을 빼줬어. 에너지 들겠지.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 여기 능동수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바로 비교하겠습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얘는 용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다? 에너지. 그럼 사람에서의 에너지는 뭐야? ATP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능동수송은 이 확산과 정반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을 이동시켜줍니다. 용질은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든 거야.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ATP가 사용이 되는 거지, 그치? 사용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 나와 있지만 이 확산은 총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두 종류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데 얘는 뭐에 의해서 나누는 거냐면 막 단백질을 이용하느냐, 막 단백질을 이용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얘는 확산이 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막 단백질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하는 확산을 뭐라 그러냐면 단순 확산이다.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뭐냐면 촉진 확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막 단백질 이용하지 않는 거고요. 얘는 막 단백질을 이용하지 않는 거고 얘는 이용하지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단백질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막을 통과해야 되잖아. 막을 통한 물질에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인지질 이중층을 그대로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었지, 그죠? 앞에 위에서 정리했어. 33페이지에 저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아까도 이제 여기에 촉진합산과 단순합산 정리를 했잖아. 능동수송도 있다라고 그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같이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그대로 통과한다. 뭐겠어? 단순합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지? 하지만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이 크기가 큰 분자나 이온, 극성을 띠는 물질은 보다 막에 있는 단백질이 이동을 시켜준다. 우리 확산 중에서는 촉진합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근데 한 번씩 이제 얘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시가. 이 둘에 해당하는 예시가 좀 많이 등장하니까, 표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33페이지 밑에 확산의 종류에서 나와 있는 그 표 안에 있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시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교환이라고 그랬어. 그지? 페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 이것도 생원에 배웠다, 그죠? 생원. 이거 페포가 있고 페포 주위에 모세혈관이 있으면 얘는 분합차에 의한 확산이 일어난다라 그랬지. 이러한 확산이 일어나는 것은 이 페포와 여기 있는 모세혈관에서의 세포막을 통과하는 것은 단순 확산의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겠습니다. 확산, 에너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이쪽 공간이 고농도, 이쪽 공간은 저농도라고 또 보시면 되는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촉진 확산에 대한 예시들을 한번 보면요. 거기에도 나와 있다. 이것도 이제 생원에서 배운 거야. 예시들이 거의 다 대부분 생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내가 이쪽에서 신경계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은 바깥으로 빼주고 칼륨은 안으로 넣어주는 그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라 그랬지, 그죠? 근데 이것만 있었냐, 막 단백질이? 아닙니다.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있었지.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됐었어? 바깥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왔어. 바깥에 나트륨이 많으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나트륨 통로라는 막 단백질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신경계에서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 같은 것들이 촉진합산의 또 예시가 될 수 있는 거겠고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하나 나와 있는데, 그거는 좀 잘 나오지 않는 예시들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촉진합산은 이 막단백질의 형태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막단백질이 뭐냐면, 거기도 나와 있지, 그죠? 수송단백질이 있고, 이렇게 잘 보라지네. 그 다음에 통로단백질이 있어요. 그럼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여기 막 단백질에 의해서 여가 고농도고 여가 저농도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겠지, 그지?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그럼 얘가 막 단백질이야. 지금 여기 이제 그림 그린 게 얘가 막 단백질인데 통로 단백질은 뭐냐면 오픈 클로즈야. 오픈 클로즈. 얘가 클로즈 닫혀 있으면 이동하지 않다가 열려 있으면 구멍이 뚫리잖아.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야. 열리고 닫히고 해가지고 이제 이동하고 이동하지 않는 게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이동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고, 통로 단백질은 뭐냐면 이렇게 생겨갖고 고농도에 있던 물질을 얘가 이게 막 단백질이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벌려. 하나가 들어와. 그리고 밑으로 뱉어.
그래서 이 통로 단백질은 구멍이 나는 거고 수송 단백질은 뭐냐면 막 단백질의 형태가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동시켜주는 이런 형태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막 단백질의 형태는 이 두 종류가 존재를 하더라 정도도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33페이지 밑에 이제 그림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저기 막 단백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세포 막을 기준으로 하고 위쪽이 고농도고 밑쪽이 저농도잖아. 전부 다 위에서 밑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인지질 이중층을 그대로 통과하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통로 단백질과 옆에 수송 단백질이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막 단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촉진 확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단순과 촉진 확산은 전부 다 확산이기 때문에 이 기준 안에 다 들어간다.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산은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 근데 이제 확산에서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게 한 장 넘기면 그래프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프는 이제 비교하는 게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프. 여기가 농도차. 여기가 물질의 이동 속도 맞나? 볼까? 농도차고 이동 속도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두 개 나와 있는데 하나는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계속 서서히 계속 증가하는 거고 하나는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에서 쓴다. 계속 증가하는 게 이 확산 두 개 중에 누구냐면 얘가 단순 확산이에요. 얘가 뭐냐면 촉진 확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어. 잘 보세요. 농도차가 아주 작을 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잘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촉진 확산이 잘 이동시켜주는 거야. 하지만 농도차가 지금 여기에 그림은 그리지 않았지만 아주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촉진 확산 속도보다 단순 확산은 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층을 그대로 통과한다라 그랬었고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막 단백질을 이용한다라 그랬잖아. 그러면 잘 봐보세요. 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지질 이중층은 아주 공간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해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농도차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계속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촉진확산 같은 경우에는 막 단백질이 한정돼 있어. 이 막 단백질이 100개 있었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야. 근데 하나가 하나씩 이동시켜준다라고 하죠. 그럼 농도차가 1이 났을 때는 이 막 단백질 100개 중에 하나만 사용이 되겠지. 만약에 이 농도차가 50이 됐을 때는 100개 중에 50개가 사용이 되겠지. 농도차가 100이 났다라고 그러면 모든 막 단백질이 100개를 다 이동시켜줄 수 있는 속도가 등장을 하는 거겠지. 하지만 농도차가 101부터는 뭐야? 속도 증가하겠어? 증가하지 않는 거지. 왜? 막 단백질이 100개 있는데 하나에 하나씩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거야.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거야. 101개든 200개든 300개든 1억 개든 속도는 뭐야? 100개가 이동시켜줄 수 있는 그 속도밖에 안 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일할 수 있어. 농도차가 이쪽으로 증가하면 증가하다가 여기 농도차를 지남으로 인해서 얘는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야. 즉 이쪽에서 뭐야? 모든 막 단백질이 포화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막 단백질이 그 물질을 이동시키고 있는 시점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보다 농도차가 더 크게 난다라고 해서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가 증가하다 쓰는 거는 뭐다? 촉진 확산이다. 천천히 올라가지만 계속적으로 농도차에 의해서 계속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는 뭐다? 단순 확산이다. 이렇게 두 그래프에 의해서도 이 확산 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자를 살펴보기는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우겠습니다. 확산은 다 끝났습니다. 능동 수송 보겠습니다. 오늘 왠지 3투는 못할 것 같은 기분이 좀 많이 드는데 3투는 뭐 다음 시간에 해버리지 뭐.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하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능동 수송하고 이 두 개까지 설명을 하고 관련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는 3투어랑 교소 또 간단하게 계속 설명이 나가겠습니다. 능동 수송 한번 설명해 보자. 전체적으로 이제 세팅은 이렇게 해놨어. 확산과 정반대였어.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지만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 얘는 ATP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얘는 ATP를 사용해서 물질을 이동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 했습니다. 얘도 이제 대표적인 예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시들 한번 볼게요. 30, 더 넘겨야 되겠네. 36페이지가.
36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이 능동수송에 해당하는 건 예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방금도 설명했습니다. 신경계에서의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이고, 그 다음에 뭐 세뇨관에서 포도당 제압소, 우리 세뇨관 배웠었지 그죠? 포도당 제압소. 포도당은 어떻게 흡수를 했었어? 100% 제압소였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설명이 길어진다 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봉원 주머니가 이렇게 있었고, 봉원 주머니 이거 이제 혈액이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제 포도당은 여기 100% 여과가 됐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흡수할 때 뭐야? 100% 흡수한다라고 했지, 100% 흡수. 그럼 봐봐, 이쪽에서 100개가 내려왔어. 그러면 이 100개가 내려온 다음에 흡수를 할 때, 여가 50개 남고 요 50개 남을 때까지 이제 흡수를 했어. 근데 뭐야? 남은 50개까지 다 흡수해야 되잖아.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쪽에서 하나 더 흡수하면 얘는 51이 되고 얘는 49가 되는데도 또 흡수해야 되는 거잖아. 뭐야? 저 농도에서 그 농도로 계속 흡수하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야? 얘도 능동수송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죠? 얘는 세뇨관에서의 포도당 제압소. 이것도 이제 예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능동수송에 해당하는 예시는 전부 다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해조류의 아이오딘의 흡수, 이건 좀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의 양분 흡수. 이것도 양분 흡수도 딱 그 농도차가 안 나는 같아질 때까지가 아니고 더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털에서의 털에서의 무기염료 흡수. 얘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 얘도 뭐 배웠던 내용이지만 얘와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얘와 얘에 대해 해당하는 것도 지금 이 세뇨관에서의 포도당 제압수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농도차가 그 세포막과 세포 안의 농도차가 같아질 때까지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같아지는 것 이상으로 계속 흡수를 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능도수송이 일어나야 되는 거였습니다. 알겠지? 능동수송도 설명을 다 했네요. 그러면 이제 맞다. 능동수송도 여기에서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제 예시대로 나와 있지만서도 얘도 뭐야?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거야.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거야.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만 나트륨과 칼륨이 저 농도에서 그 농도로 이동하는 거지. 인지지 이중층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하는 거다. 까지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는 아마 뒤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확산의 두 종류인 단순과 촉진, 능동수송 이 세 개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잘 안 나옵니다. 요거 이런 것들은. 세 번째는 여기다 적을게요. 세포, 네, 흡수랑 세포 외 배출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은 한 번은 봤었을 것 같은데. 자. 36페이지 가장 하단에 나와 있네요. 세포 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세포 내 흡수, 뭐 흡수나 섭취나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면 단백질과 같은 세포 밖의 큰 물질을 세포막으로 싸서 소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이게 뭐냐면 봐봐. 세포막이 있어. 여기가 이제 세포막이야. 세포막에서 우리가 이제 골지체에서 바깥으로 물질을 분비한다 그랬어. 분비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지. 골지체에서 소낭이 나와가지고 세포막과 결합해서 물질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 단백질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쌓고 이 물질이 바깥으로 나간다 그랬지. 이게 뭐냐면 세포 외 배출인 거야. 그럼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소낭으로 인지질 이중층막으로 쌓여 있는데 안에 물질들이 들어있는 게 근접해가지고 이렇게 막과 막 사이에 결합을 해서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배출이고 이게 흡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이 둘은 뭐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낭에 싸서 나가거나 싸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싸서 나가고 싸서 들어올 때는 어쨌든 이 소낭과 세포막은 합쳐져야 되지. 그 합쳐질 때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둘, 3번에 해당하는 이 둘도 전부 다 ATP가 필요하다. ATP. 얘도 소낭이 필요하고 얘도 소낭이 필요한데 얘도
ATP가 필요하고 얘도 ATP 에너지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을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 통과를 못하는 큰 물질이기 때문에 싸서 들어오고 싸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포 내 섭취, 뭐 흡수나 섭취나 뭐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거나 읽을 수 있고요. 섭취는 그쪽에 이제 또 예시들이 나와있죠, 그죠? 예시들. 섭취는 뭐냐면 세포막 안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섭취겠지, 그죠? 섭취는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백혈구가 세균이나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식균 작용을 하는 거다.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 있어요. 식균은 싸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싸서 먹는 거예요. 식균 작용에 해당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 식균 작용을 하는 게 이제 고형 물질을 먹느냐, 거기서 나와 있지 고형 물질을 먹느냐, 액체 상태에 있는 형태의 물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큰 물질, 아주 딱딱한 큰 물질, 고형 물질 같은 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고, 얘는 음세포 작용이라고 하고. 좀 더 큰 물질, 딱딱한 물질을 흡수하는 거를 식세포 작용, 좀 액체 상태의 아주 흐물흐물하고 작은 물질들을 흡수하는 거를 음세포 작용,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얘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같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세포 외 배출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 외 배출도 뭐 똑같아요. 소강에 의해서 외 배출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싸서 나가는 건데, 대표적인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 신경계에 나와요. 신경계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거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자극이 이동하는 거를 전달이라고 했었잖아. 전달할 때 뭐가 나가야 돼? 신경 전달 물질이 나가야 되는 거야. 아세틸콜린과 같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서 안에 있는 시냅스 소프에 들어있었지. 얘네들이 이동해갖고 여기 해갖고 아세틸콜린이 바깥으로 나갔잖아, 그죠? 이 소낭과 이 세포막이 합쳐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세포 외 배출. 신경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 물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예시 보면 이자세포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호르몬, 이자에서의 호르몬 분비도 우리 이자세포 안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들어있는 게 세포막 결합해갖고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좀 큰 물질이다. 단백질성 호르몬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참 빠르게 이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도 빨리 안 되네. 나 오늘 3토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그렇습니다. 3토가 어쨌든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잠시 끊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 PPT 띄워서 바로바로 풀어나갈게요. 이론을 다 하고 풀라니까 애들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하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 풀고 조금 하고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문제를 띄웠습니다. 조금 더 밝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열심히 맞춰봤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그지? 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어떤 생물의 세포막 구조를 펴는 세포막의 특성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는 단백질, 인지질, 탄수화물, 콜레스테롤 중 하나이다. 쭉 보자.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를 확대해서 됐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네, 그지? C가 뭐겠어? 인지질. 그 다음에 B는 그 사이사이 껴져 있네. B가 단백질. 얘는 그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껴져 있어. 소수모 환경에 들어가 있는 거 4개의 고리 구조. 얘는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요 막단백질의 위에 이제 동글동글하게 요 포도당에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그림으로도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얘가 탄수화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점을 보면 세포막에는 친수성인 부위는 물을 향한다. 세포막에서 소수성인 부위는 물에 벌어져 소수성을 가진 부위끼리 서로 마주보며 배열을 한다.
그러면 세포막이 인지질이 이렇게 이쪽에 머리가 있고 여기 머리가 있다 그러면 꼬리가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세포막 안쪽에 있는 환경도 친수성 환경이고 세포막 바깥에 있는 것도 친수성 환경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이쪽 공간에도 머리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고 이쪽 공간에도 머리가 밑으로 향하고 있는 거겠지, 그죠? 대부분 우리 몸은 친수성 환경입니다. 물이 제일 많다라 그랬었지. 한 75%, 80%가 물이라 그랬었지. 우리 몸은 대부분 친수성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의 배열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A는 리보솜에서 합성이 된다. A는 탄수화물입니다.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는 것은 뭐야? 단백질이잖아. 단백질이기 때문에 B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지. 어쨌든 기억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 보자. B와 C에는 모두 친수성 부위와 소수성 부위가 있다. B, C 친수성 부위가 소수성 부위가 있다. 그렇지? B든 C든 C는 인지비인축 머리가 친수성, 꼬리가 소수성이라는데 단백질도 그렇게 돼 있다라고 했지, 그죠? 껴져 있는 그 형태에 따라서 머리 쪽과 같은 라인에 배열이 되면 친수성, 꼬리 쪽과 같은 라인에 배열이 되면 소수성이라고 했지,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은 D는 수용성 물질이다. D 콜레스테롤 수용성 아니지, 그지? 지질이야. 뭐야? 소수성 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것은 틀렸지. 답은 니은 2번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구조에 대한 문제, 그지? 다음 문제. 뭐 이런 수업할 때 리포솜에 해당하는 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리포솜의 종류는 이렇게 두 종류가 될 수가 있어요. 잘 봐봐. 그러면 환경적인 것만 살짝 보면 될 것 같아. 지금 이런 수업을 여기서 하고 있네, 그지? 얘는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B라는 물질은 뭐야? 머리와 접해 있는 환경 안에 있는 거야. 뭐야? 친수성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는 인지질 이중층이 아니고 인지질이 단일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머리가 바깥으로 향하고 있고 안쪽으로 다 꼬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뭐야? 소수성 물질, 그지? 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죠? 그 환경 자체에 들어있는 게 어디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가와나는 각각 물질 A, B를 서로 세포 내로 전달하기 위해 이용되는 인지질로 구성된 두 가지 인공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두 가지 인공막 자체가 리포솜이라고 합니다. 리포솜. A와 B는 소수성 물질과 친수성 물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방금 판단을 했습니다. 자, A는 소수성 물질이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소수성. 소포체 막 구조는 가와 나중 가의 막 구조를 갖는다. 우리 인체 내에서 이런 구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막으로 되어 있다. 단일막이든 이중막이든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인지질 이중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지? 얘는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나가 세포막과 융합하면 B는 세포막의 인지질층 내부에 존재한다. 나가 세포막과 융합하게 되면 B는 세포 내부에 뭐야 이게? 인지질층 내부에 존재한다. 인지질층 내부에 존재하면 지금 인지질층 내부에 여기 존재한다는 말인데 안으로 들어오든 나가든 하면 그죠? 그럴 수 없겠지. 왜 인지질층 내부? 인지질 내부는 뭐야? 소수성 환경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다음은 물질 A가 막을 통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이동 방식 X에 대한 설명이다. 물질 A가 세포 막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그랬어? 세포 밖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물질이 A라고 했지. A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밖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밖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X는 능동수동 단순합성 삼투 세포의 배출 촉진합성 중에 하나이다. 한번 볼게요. 세포 안의 수송 소낭에서 A가 발견되지 않는다. 수송 소낭 안에서 A가 발견되지 않는다. 소낭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점으로 인해서 얘는 뭐야? 세포 외 배출과 내 흡수는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여기 세포 외 배출이 있으니까 얘는 아닌 거야,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점, 세포호흡 저해제가 처리되더라도, 자, 세포호흡이 나왔어. 세포호흡 저해제라는 용어가 나왔어. 여기. 여기서 세포호흡 저해제라는 말이 나왔어. 세포호흡이 저해되면 뭐가 안 만들어지겠어? ATP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진 상황 안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A 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뭐야? ATP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거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세포 외 배출과 능동 수송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 남았어. 단순확산 아니면 삼투야. 그러면 그거는 세 번째 점에 나와 있겠지 뭐. 세포 안에 A 농도가 증가하면 세포 밖으로 A의 이동 속도는 증가하지만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일정해진다.
A가 막을 통해 물질 자체가 이동한다. 삼투는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은 안 했지만 삼투는 용질과 용매 중에서 용매만 이동합니다. 설탕물이라고 하면 설탕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물만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 자체가 뭐야? 이동을 하는데 그 농도에서 저 농도로 이동을 해서 그 농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행 상태가 일어나면, 그지? 그럼 얘는 이 점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확산이다.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확산. X의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 에너지 소모 안 된다 그랬지? 단순 확산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X는 막 단백질이 잠깐만. X의 막 단백질이 이용한다. 막 단백질이 이동. X의 막 단백질이 이용된다. 단순 확산은 막 단백질이 이용되지 않지요. 니은 틀렸어. 좀 답이 이상한 것 같다. 제가 체크를 잘못했나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틀렸고요. 쟤는 답지 2번이라 4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좀 이상하네. 어쨌든 니은 틀렸고요. 이것 보자. X의 A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도로. 그렇지. 그 농도에서 저 농도로 이동한다. 이것은 맞습니다. 답은 2번. 2번 맞습니다. 좀 이상하지만, 답지가 이상한 건가? 나중에, 혹시나 이제 이게 오류가 발생이 되면 다음 영상이나 밑에 코멘트를 달아놓겠습니다. 네. 제가 답 체크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1과 2를 나는 물질 기억과 니은이 각각 들어있는 배양액에 세포를 넣는 시간에 따른 각 물질의 세포한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능동수송과 촉진 확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1, 2를 한번 보면 1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가 2개 있는 거에서 5개로 이동하는 거잖아. 저 농도에서 그 농도로 물질이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야. 이런 뭐다? 능동수송이라는 거겠지. 2 같은 경우에도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데 5개짜리에서 2개짜리 그 농도에서 저 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얘는 뭐겠어요? 촉진 확산. 일단은 1, 2를 능동수송과 촉진 확산 중에 나눴어.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면요. 기억과 니은의 이동 방식은 1, 2 중 하나이다. 자, 여기 기억하고 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이동 방식이 뭐와 뭐 중 하나이다. 1과 2 중 하나이다. 즉 능동수송과 촉진 확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쪽에서 C1과 C2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C1과 C2의 의미. 자, C1은 기억의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C1은 기억의 안 농도와 밖 농도가 같아졌을 때고, C2는 니은의 안 농도와 밖 농도가 같아졌을 때라고 생각을 했어. 그 같아졌을 때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C1은 기억이라고 그랬지. 기억은 여기 C1을 기준으로 안 밖의 농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기억이 이쪽으로 갈수록 세포 안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계속 세포 안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같아졌는데도 세포 안에 계속 많아지는 거야. 뭐가 되겠어요? 능동수송이 되는 거겠지. 아까 말했어. 지금 C1이라고 하는 거는 안 밖의 농도가 지금 50, 50으로 같은 거야. 여기가 안이고 여기가 밖이라고 생각하고 50, 50으로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쪽으로 계속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니까 안 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겠나? 뭐가 되는 거야? 기억은. 기억이 여기 기억은 능동수송. 그럼 자연적으로 니은은 뭐가 되는 거야? 촉진 확산이겠지. 근데 이제 이동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안이라고 하고 여기가 밖이라고 하자.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안 농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거야.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지? 근데 니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쪽에서 계속 안 농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어디까지? C2까지 감소하고 더 이상 감소하지 않았어.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만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다. 그죠? 그러면 니은은 안 농도가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니은. 방향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죠? 이에 대한 수례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기억보자. 기억의 이동 방식은 1이다. 기억은 능도, 1도 능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의 이동에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니은은 촉진 확산이다. 에너지 소모되지 않는다. 그지? 않는다. 에너지 소모되는 거는 능동이다. 맞는 말이 되고요. T1일 때 세포 안에서 밖으로의 단위 시간당 이동량은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 T1을 보겠습니다. T1도 지금 기억도 이동하고 있고 니은도 이동하고 있지, 그지? 근데 기억 니은 중에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이동량이라고 했어.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이동량이라고 했어. 당연히 어디가 높겠어? 안에서 밖으로 더 많이 이동하는 니은이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다, 그지? 그래서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보시면 되겠네요. 조금 이제 이적짜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이 꼬아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전에 기출문제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정도까지만 풀면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5번, 6번. 자,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기출문제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거의 변형 문제들이 여기 실려 있다 생각하면 되겠어. 5번 그림 감안하는 각각 물질 X와 Y가 첨가된 배양액에 어떤 세포를 각각 넣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세포 호흡 조해제를 처리했어. 세포 호흡 조해제를 지금 얘는 여기에서 처리했고요. 얘는 세포 호흡 조해제를 여기에서 처리를 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리했을 때 세포 안팎의 물질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쪽에 위에서 내려오는 얘가 세포 밖 농도고 여기는 점선이 세포 안 농도인 거야. 그러면 세포 밖은 감소하고 있고 안은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이 가라고 가라고 하자. 가라고 하는 건 여기가 안이고 여기가 밖이라고 하면 안 농도는 계속 증가하는데 밖 농도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그지? 그럼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형태인데 호흡 저해제를 처리했는데도 별 이상이 없어. 그대로 감소 증가하고 있다가 안방 농도가 같아지면서 더 이상 물질 이동은 없어지는 거겠지, 그죠? 계속 같이 유지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한번 보면 이쪽에서 안 농도는 계속 증가하고 밖 농도는 또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럼 얘도 안 밖에 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같아졌는데도 계속 안으로 들어오고 계속 바깥은 감소하고 있어. 농도가 안팎이 같아졌는데도 계속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농도차가 아주 급격히 심하게 나는데 호흡 조해제를 처리해버렸어. 즉 ATP가 없어진 상황이야. 없어진 상황이니까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다시 병행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ATP를 사용해서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얘는 나는 ATP가 필요한 거고요. 얘는 ATP가 필요하지 않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확산의 형태라고 보면 되고 얘는 능동 수송에 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보면 되겠네요. X의 이동에는 에너지가 소모된다. X는 얘가 X고 얘가 Y니까 X의 이동에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죠? 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틀린 말이 되겠고 세포호흡 저해제를 처리한 Y는 밖에서 안으로 이동한다. Y는 세포호흡 저해제를 처리했어. 처리하고 나니까 밖은 증가하고 안은 감소했어.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안으로 이동하는 처리하기 전이네. 처리하기 전에서는 안은 증가하고 밖은 감소했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이동을 한다. 처리하기 전 여기를 봐야 됩니다. 처리한 후에는 뭐야? 그 반대로 이동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이동하다가 다시 반대로 이렇게 되지, 그지? 손이 이상하게. 지금 세포흡 저해제는 세포 밖에서 안으로 X의 이동을 억제한다, 그지? 이거 한번 보자. 세포흡 저해제를 딱 처리를 했는데, X에 해당하지. X는 저해제에 의해서 뭐 억제되고 촉진되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X는 왜? ATP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해는 맞고 이것은 틀렸네요. 답은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마지막 문제네요. 3점짜리 문제는 다 한 다음에 몰아서 풀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1, 3에서 두 가지 특징 유무와 1, 3에 의한 물질 이동에 따른 세포 안팎의 물질 농도 차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단순 촉진 능동 확산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고 A, B는 있음과 없음 중의 하나고 C는 증가 감소 중 하나이다. 어쨌든 1, 2, 3이 뭐라고 했냐면 능동 수송, 촉진 확산, 단순 확산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쪽에서 보면 진짜 잘 안 보이긴 하네. 자, 막 단백질을 이용하느냐? 얘는 이용한다 그랬고 얘는 A라고 했고 얘는 없음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촉, 단, 능 하면 막 단백질을 얘 둘이 이용하고 얘는
얘 둘이 이용하고 얘는 이용하지 않는 거잖아, 그죠? 그럼 막 단백질을 이용하지 않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단순합산. 3이 단순합산이 되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이용을 한다. 두 개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쪽에 나와 있어. 저 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냐라고 물어봤는데 1은 아니야. 2는 맞아. 그러면 저 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는 걔가 뭐겠어요? 능동수송이 되겠지. 그러면 있음에라는 얘가 능동수송. 1번이 촉진합산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다, 그죠? 그럼 1, 2, 3은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A는 동그라미가 되는 거겠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는 능동합산만의 특징이니까 나머지 B는 아니라고 보면 없음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세포 안팎의 농도차,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증가하고 감소하고가 나와 있어, 그지? 그러면 보자. 촉진합산하고 단순합산 같은 경우에는 안팎의 농도차가 같아질 때까지만 이동을 하는 거잖아. 농도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하지만 능동수송은 뭐야? 같아진 이상으로 계속 퍼대는 거지, 그지?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얘는 농도차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즉, 뭐야? 능동수송만 증가하지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A와 B는 모두 있습니다. A는 있음인데 B는 없음이지, 그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C는 감소이다. C가 여기네. 감소이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 방식. 나트륨 칼륨 펌프는 뭐예요? 능동 수송이지, 그지? 능동 수송 2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느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2점짜리 문제 다 풀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욕심을 내서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요번 이제 3강에 해당하는 거는 세포막과 교소가 나와 있어. 교소 이거는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고 세포막은 내가 1시간 만에 하려 했는데 문제풀이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세포막에서 절반 했어요 오늘, 그죠? 세포막의 특성, 그 다음에 단순합산, 촉진합산, 능동수송, 세포 외배출 내흡수 했지, 그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뭐다? 3토다. 다음 시간은 3토 플러스 문제풀이. 그 다음에 효소 이론 설명,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걸리겠다. 어쩔 수 없다, 그지? 이렇게 해서 좀 천천히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좀 많이 부렸어요. 옛날 생각을 많이 했나봐요. 말을 하다 보니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3투를 배울 거고 3투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